자, 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내용과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뭐부터 알아보냐?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쨌든 GA4로 넘어오면서 기능이 잘 붙여진 게 있고, 어, 오히려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진 것들도 있기는 해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데이터를 좀 쉽게 보기에는 되게 편한데, 되게 디테일하게 보기에는 굉장히 디테일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 업계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 이 수집하는 기준에서 본인들의 기준들이 사실은 너무 난잡하게 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실 세팅할 때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저냥 사실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자, 우선 뭐 사실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저기 만들어진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 이게 2000년도 초반 아니 중후반쯤 만들어졌었거든요. 이게 원래 스타트업에서 만들고 있던 사스였어요. 예. 제가 알기로 2008년인가 9년이었는데, 저도 저기 애널리틱스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사실상 이제 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간 플랫폼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태그 매니저, 뭐 루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앱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게 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데이터의 주체가, 데이터의 발송처가 파이어베이스로 바뀌죠, 또.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또 앱이라고 하면은 파이어베이스 쪽으로 또 넘어가고, 파이어베이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태그 매니저는 뭐 논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뭐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거죠. 홈. 사실 뭐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뭐 세션 수가 어떻다느니, 활성 사용자가 어떻다느니, 뭐 이벤트 수가 있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저 활성 사용자도 어떤 기준들을 갖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머문 지가 뭐 한 1분 정도 됐냐, 몇 페이지 이상 봤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에요. 디테일한 기준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기준들을 근거로 해서 저 활성 사용자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 내 활성 사용자가 얼마나 됐고 참여율은 얼마나 됐으며, 이들이 만들어낸 이벤트 수는 몇만 개다 정도까지. 사실 뭐 홈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이렇게 데이터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면 있죠. 뭐 인도도 있고, 나이지리아도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콩고도 있고, 예,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 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소스 매체 같은 거 지정해서 구글 플레이스 들어갔고, 다이렉트. 웹에서는 다이렉트라고 들어오면 북마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판단이 되긴 하지만, 뭐 앱에서는 당연히 다이렉트로 찍히죠. 이후에 캠페인 데이터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에 그 앱을 그대로 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앱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클릭할 때마다 뭐 페이스북, 뭐 메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찍혀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루틴하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앱 개발단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통은 앱을 설치를 하고 광고를 통해서 앱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다가 이후에 새롭게 앱을 다시 열면 뭐
당연히 다이렉트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사용성이 높을 때 저 다이렉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이제 페이지 같은 것들. 페이지도 지금 보면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페이지들이 전반적으로 잘 읽혀지고 있다. 화면이 조회되고 있다라는 것이 무리 없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홈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지게 하고, 자, 여기는 이제 실시간 사용자들 보여지는 곳이고, 여기 이제 실시간 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리드 생성에 들어가면 뭐 리드 생성의 개요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고, 새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재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 뭐 이렇게 시군구별로 활성 사용자 나오고. 사실 이 리드 생성의 개요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 혹은 목적이자 목표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드 생성은 보통 사용자들이 유입되는 이 유입단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방문 페이지, 앱이라면 방문 화면, 트래픽 획득, 사용자 획득, 잠재 고객, 사용자 획득, 동질 집단, 이런 식으로 처음에 유입되는 고객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앱을 얼마만큼 쓰느냐, 어떤 쪽으로 유입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래서 그 키포인트는 물론 이 방문 페이지나 이 트래픽 획득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면 좋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어디서 사용자들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채널을 조금 더 강하게 키워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단지를 뿌립니다. 잘 뿌려져요. 그 잘 뿌려지는 곳에 내일 다시 안 뿌릴 겁니까? 다시 뿌려야죠. 왜냐? 거기서는 우리 전단지를 보고 우리 앱을 잘 다운을 받으니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유입 전략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입 전략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 위해서 어떤 채널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는 무료 버전이고, 이게 예를 들어 유료 형태의 뭐 딥링크 딥링크 같은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소스 매치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예를 들어 외부에 있는 사스들을 또 사용하면 딥링크라고 해서 앱은 주소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처음에는 주소로 이동을 했다가 이후에는 앱의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앱과 웹은 형식과 이 바이너리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 안에는 물론 다 이진법으로 돼 있긴 하지만, 똑같은 이진법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운영 체제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딥링크가 있는 건데, 파이어베이스는 사실은 지금은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이제 곧 선셋이 될 겁니다. 뭐 본인들이 선셋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외부 사스를 쓰지 않으면 우리 앱에 어떤 특정 화면으로 사용자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보통 딥링크가 만들어진 게, 제가 예를 들어 앱의 어떤 특정 화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앱에다가 심어놓고 딥링크를 만들었어요. 글로 이동할까요? 이동 안 하죠. 왜? 첫 번째, 그 앱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쵸?
앱이 설치돼 있으면 앱이 열리면서 그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겠죠. 그런데 딥링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앱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무조건 플레이스토어로 넘어갑니다. 앱스토어나. 이제 거기서 우리 앱으로 넘어온 거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마이크로한 기능들이 추적 기능들이 파이어베이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냥 거의 방치해두는 느낌인 것 같고 외부 생태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트래픽 획득,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래픽 획득을 가장 많이 보고요. 다른 거는 사실 뭐 보면 그만이죠. 다 보면 되는 것들.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사용자 획득 동질 집단, 요것도 실제로 보면은 첫 사용자 소스들 기준으로 새 사용자 수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계산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전자선거래 쪽은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 트래픽 가면은 사실 그 앱에서는 추적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추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직접 개발을 해본 결과 앱 개발자가 뭔가 데이터를 찾아서 넣어주는 게 훨씬 빨라요. 일단 앱용 태그 매니저가 잘 안 붙는 것도 있고요. 기능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앱을 사용을 할 때 앱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텍소노미라고 하죠. 이벤트 같은 거를 추적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텍소노미라고 이제 부르니까 그 텍소노미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앱에 어떤 특정 화면에 버튼이 한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클릭률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클릭한 횟수를 전부 다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제약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앱 개발자가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하면 굉장히 명확하게 빠르게 오히려 세팅이 될 수 있죠. 그게 뭐 약간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사실 목표이자 목적이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인도 사람이 가장 많이 쓰고 뭐 미국 사람도 좀 쓰고 있고 하죠. 그러니까 요 앱을 제가 이제 처음 만들 때 뭐 사실 취미 삼아 만든 거긴 한데 지금 보면 뭐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보이죠, 유입자 수들이. 그리고 뭐 여기 지역도 있고요. 이거 다 검색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이 인도 지역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이벤트 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벤트를 클릭해 보기 전에 뭐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보면, 여기 보면 국가, 지역 뭐 쭉 있죠. 뭐 시군구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럼 추적이 안 된 데도 있는데 데이터가 처리 중인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인도가 좀 많은 걸로. 자, 그리고 이 언어를 보면 영어, 불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힌디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 요거는 안 나오네요. 요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별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든가, 아니면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이런 기타 로그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글 로그인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뭐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제가 세팅을 안 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수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집이 된다 치면 여기에 관심 분야,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및 화면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여기 화면, 요게 화면들이에요, 화면들. 지금 보면 되게 화면들이 좀 골고루 조회되고 있다 라는 부분 또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요런 것도 있어요. 이벤트. 이제 아무래도 요런 이벤트를 좀 세팅을 해 놓으면 정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제 기획자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디자이너 분들이 데이터를 안 봐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옛날 소리예요. 옛날 소리.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디자이너 분들은 자기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죠. 왜냐면 요즘에는 본인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역막론하고 사실상 이런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버튼들이 얼마나 클릭이 되고 있는가, 그 버튼에 어떤 이벤트들이 같이 물려 있는가. 지금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또 있죠. 요 이벤트들을 이제 세부 이제 측정 기준들과 항목들을 사용을 해서 이벤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어디가 아파서 뭔가를 이제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안 다음에 그걸 실제로 기획자라면 화면과 어떤 UI의 순서의 배치를 바꾸고, 마케터라면 그 내용을 나의 뭐 브랜드 채널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광고 소재로 녹여서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앱 분석할 때랑 제가 느꼈을 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앱도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 음. 자,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땐 리드 생성의 뭐 트래픽 획득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 세부 데이터,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이벤트 각 항목에서 여기도 사실은 그냥 좀 참고적으로 볼 만한 곳이죠.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위에서 봤던 여기 인구 통계 세부 정보 유사한 부분들이 많죠. 예. 거의 같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잠재 고객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라는 거를 사실은 이제 별도로 세팅을 하지 않고 그 앱 내에서 이제 돌도록 시스템을 설계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겠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케터가 뭔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건 이제 거의 광고에서 끝일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앱 이런 앱 같은 경우, 이런 토이 프로젝트로 만든 이런 앱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AI 모드 그 모델을 넣어서 본인이 뭔가 계속 바꾸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GUI 같은 것들이. 이러면 사실 기획자, 디자이너 없이 이 안에서 스스로 계속 데이터 보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GCP를 쓰면 되는 거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자동으로 서로 통신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데이터 수집해서 그 안에서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설 검증하고 결과 나오는 거 토대로 해서 본인이 바꾸고. 그러니까 이 앱 자동화는 이미 실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마저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
뭐 국내에서는 그런 건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뭐 그 브레이즈 같은 것들 있죠. 앱 내 여러 가지 그 A/B 테스트를 하는 도구들, 이런 도구들로 마케터가 바꾸는데, 해외는 사실 보통 개발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더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뭐요 앱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죠. 요즘엔 좀 이게 편향성이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잘 안 바꾸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음, 뭐 이건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거고, 앱 개발자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보면 항목이 추가가 됐죠. 왜냐면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앱 버전별 활성화 사용자. 지금 보면 보세요. 다른 버전들에 비해서 2.5.1 버전이 굉장히 사용자도 많지만 활성도 잘 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사용자가 하루, 7일, 30일을 기준으로 얼만큼 더 이제 계속 사용자가 활동이 있는가,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뭐 다행인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죠. 지금 보면. 예. 이게 사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 값이 보통은 사용자 활동이라는 건 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활성 사용자당 평균 참여 시간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사용자 유지. 지금 보면 뭐 이런 거는 뭐 그렇죠. 딱 하루 되면은 100%, 9%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9% 남긴 거니까 91% 거의 다 여기서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지가 쭉 되죠. 그러니까 요 유지율이 사실 되게 좀 일반적이죠. 근데 당연히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충분히 이 앱보다 좋은 이런 유지의 어떤 사용자 유지 형태를 지켜나가는 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에 비교하면 떨어지는 건 맞으나 그렇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낮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좀 고만고만한 느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뭐 한 3주가 지나도 한 5%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앱이니까 그래요. 앱이니까 쇼핑몰은 지옥이죠. 여기서 지옥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로펌, 병원, 뭐 스튜디오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요런 데로 넘어가면은 뭐 거기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그쪽은 그쪽은 이제 한 번 나갔다가 이제 한 번 나가면 니마 언제 오시나 거의 이 정도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 쉽게 한번 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보고서들이 저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주입보 들어오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템플릿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사실 좀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뭐 어떤 측면에서 사실 좀 편한 것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는 편하긴 하죠. 근데 정말 깊게 어떤 데이터를 볼 때는 좀 방해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사용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분은 일단 굉장히 이 앱을 많이 쓰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 인디아 델리에서 들어오신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 인도 분은 자주 사용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들어와요. 그럼 또 이제 뭘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어로 막 뭘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여기 어디냐? 여기 또 이제 카메라로 또 이렇게 뭐, 뭐 병원에서 받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서머리로 뭔가를 복사를 하고 나갔죠 지금.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고 광고 보고 또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앱이 나갔다가 다시 열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뭡니까? 이거 알람 받아서 온 거죠, 알람. 이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알람 받고 들어온 거예요. 알람 받고 들어와서 이거저거 보시다가 검색 좀 하시고 그러고 다시 나가시고 요런 분들 요런 패턴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가진 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그먼트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총 세션 2,400명 400개 중에 1,300개 이렇게 딱 갈리죠. 전체 세션의 89%. 그럼 이런 사람들 잡아서 이런 사람들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경로 탐색 정도?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시간을 내서 써보면은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크린 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뷰 되고 근데 이제 이벤트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요거를 화면 클래스 같은 걸로 바꿔봐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AI 홈, 이게 홈이에요. 홈.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 챗으로 가장 많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어디 넘어간다? 메디컬 넘어간다. 그 다음에 어디 간다? 딕셔너리 넘어간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바텀 영역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들이거든요. 이 버튼 순차적으로 눌러보는 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딴 데로 빠지죠. 계속 빠지면 줄죠.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페이지, 알람 페이지 있다가 여기서 이제 스케줄링 작업하는 화면으로 또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저기 페이지가 확인 안 되는 부분 이렇게 낫세 처리되어 있는 부분 요런 걸로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또 인식되는 것 중엔 또 AI 홈페이지 요 홈이고 뭐 세팅 골고루 넘어가게 되죠. 요 카메라 닥터 스크린으로 넘어간 부분 보면 또 이렇게 이벤트 발생시키고 이건 어디까지나 페이지니까요. 이 안에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로 넘어간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패턴들을 알면 뭐 조금 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반대로 이벤트 그럼 도대체 이 스크린 뷰를 찍은 사람의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뭐 요거는 이제 사실 거의 같은 거니까 대부분 이제 스크린 뷰가 도는데 여기서 막 요런 이벤트들이 있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보면 이게 뭐냐 앱 처음 딱 연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 3단계 4단계 있는 게 그러면 이 3, 4단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이어줘야 앱에 오래 머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클릭해서 가는데 주례가 있네. 뭐냐 앱을 나간다든지 혹은 앱을 삭제해버린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뜬다. 그럼 그건 이제 다시 이렇게 쭉 다시 백해야 돼요. 쭉 백. 그리고 다시 클릭. 다시 찾아봐야죠. 메디컬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이벤트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거나 홈을 눌러보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중간에 떴던 광고 이벤트들이 뜨겠죠. 요건 시스템적인 거니까 이건 빼면 되는 거고 요게 떴다는 건 어쨌든 이 채팅 화면에서 지금 페이지를 이동했다는 소리인 거죠.
어, 쭉 보고 어디로 가장 많이 넘어갔을까? 뭐 이렇게 보면은 홈으로 다시 넘어갔죠. 채팅하고. 그럼 예를 들어 이넷 메시지를 띄운다. 그러면은 채팅하고 다시 홈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럼 이제 다시 홈으로 넘어오면 이넷 메시지 하나 띄우는 거예요. 왜? 채팅 내용이 좀 불만이었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추천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우회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러면 앱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요런 디테일하고 마이크로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사실 보고서로 따지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바로 파이어베이스로 넘어갈게요. 음. 자, 파이어베이스도 보면 지금 보면은 사실 여기서 볼만한 거는 없다 거의. 왜냐면 이제 사실 굉장히 모든 기능들이 개발자 친화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을 뭐 개발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거나 앱 개발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큰 활용성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널리틱스 대시보드 있죠. 그리고 메시지, A/B 테스트, 뭐 다이내믹 링크, 리얼 타임 애널리틱스, 디버그 뷰, 요 정도? 요 정도가 좀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넷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좀 이게 많이 던지고 보고는 있는데 한 1% 정도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애널리틱스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내용이랑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사실 뭐 애널리틱스랑 같아서 드라마틱하게 볼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넷 메시지 같은 거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카드, 모달, 뭐 이미지만 아니면 현수막 형태로인데 보통은 이제 카드 아니면은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래서 이 카드 단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용이 지금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URL 같은 거 딱 찔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죠.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버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저 링크 작업들을 거는 건데 저걸 이제 세부 작업으로 앱 쪽에서 좀 쳐주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도메인 작업을 다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실 파이어베이스만 사용해야 되는 상태다 라고 하면 그냥 닫기로 그냥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사실 파이어베이스만으로는 너무 이제 부족하기는 해요,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대상자가 있죠. 7일 내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어떤 특정 이메일 메시지를 띄우려고 한다. 뭐 현지어 기능이 여기 있으니까 대상 사용자에 필요한 언어로 뭐 힌디어, 영어, 불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줘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 종료일은 언제까지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로 조건을 만들 수도 있죠. 여기 on foreground니까 실행됐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빈도 같은 것들도 여기서 빈도 제한 같은 것도 줄 수 있죠. 프리퀀시 같은 거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에 뭐 기기당 한 번 아니면 다음 특정 기간마다 한 번 이하로 표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요런 것들은 뭐 사실 이제 라벨 값 지정하는 거고 그 라벨 값에 맞춰서
이렇게 키밸류 값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특정 측정 기준 항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맞춤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을 때 있잖아요. 이 이벤트를 실행시켰을 때 이 이벤트를 기준으로 on foreground 됐을 때 저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뭔가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 이게 보통 뭐다? 이벤트의 매개 변수다. 이 세부 매개 변수들을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 처리하면 앱에서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넷 메시지 사용하는 정도, FC 보내는 정도 말고는 사실 애널리틱스랑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크게 볼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보고서 한번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탐색에서 세부 보고서 만들어서 고객들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객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지역적인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정도?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뭐 지역만 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트래픽 데이터 이 대시보드 안에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변수 혹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변수들이 있죠. 이런 변수들 갖고 데이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사실 애널리틱스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앱을 본다고 치면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외부 솔루션을 쓰고 계시거나 외부 솔루션 안 쓰신다면 이런 식으로 측정 기준들이 별도로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형태로 써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애널리틱스랑 파이어베이스를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 제가 많이 쓰는 페이지 같은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보통 트래픽 획득 보고서에서 특정 변수를 본다든지 아니면 요 이벤트 값 기준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요 탐색 보고서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템플릿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뭐 유입 경로라든지 이벤트 순서라든지 아니면 특정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적절하게 학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